반갑습니다. 샤랄라 DJ 샤디입니다. 기다려주셨던 키다리 아저씨 오브입니다. 오늘도 샤랄라한 DJ의 낭독 들으시면서 달콤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2월 31일) 매사추세츠주 우스터 스톤 게이트에서 키다리 아저씨께 크리스마스 선물인 수표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쓸 생각이었는데 맥브라이드의 집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재미있어서 잠시도 책상 앞에 앉아있을 틈이 없었어요. 아저씨가 보내주신 돈으로 저는 새 드레스를 장만했어요. 꼭 필요해서 산 것은 아니지만 예전부터 가지고 싶었거든요. 올해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저씨가 보내주신 것만 받기로 했어요. 셀리의 집에서는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셀리의 집은 큰 길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하얀 벽돌로 지은 고풍스런 건물이에요. 제가 종그리어 고아원에 있을 때 도대체 저와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생각하던 그런 집과 똑같이 생겼어요. 그때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이곳 사람들은 마음씨가 상냥하고 따뜻하며 무척 가정적이에요. 전 이 방 저 방을 뛰어다니며 마음껏 구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셀리의 가족들도 모두 좋은 분들이에요. 셀리에게는 부모님과 할머니, 긴 머리가 잘 어울리는 새 여동생, 발 씻는 것을 늘 잊어버리는 남동생과 짐이라는 잘생긴 오빠가 있어요. 셀리의 오빠는 프리스턴 대학 3학년이래요. 식사 시간도 너무 즐거워요. 모두가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재미있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마음껏 웃어요. 게다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 따위는 하지 않아요. 제가 하느님께 죄를 짓는 것일까요? 하지만 아저씨도 저처럼 질릴 정도로 감사의 기도를 듬뿍 했다면 아마 저하고 똑같은 기분이실 거예요.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좋은 경험을 많이 했답니다.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예요. 맥브라이드 씨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종업원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오빠가 산타클로스가 되고 셀리와 제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을 도왔답니다. 마치 제가 종그리어 고아원의 평의원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과자 때문에 손이 끈적끈적해진 남자애에게 키스를 해주었어요. 하지만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이틀 뒤에는 맥브리드 가의 가족들이 저를 위해 댄스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처음으로 참석해보는 진짜 댄스 파티였어요. 학교에서 열리는 댄스 파티에는 여러 번 참석해보았지만 여자끼리 춤을 추는 학교 댄스 파티는 재미가 없었거든요. 저는 새로 산 하얀 이브닝 드레스를 입었어요. 이 드레스는 아저씨가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이 긴 하얀 장갑을 끼고 하얀색 비단신을 신었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제가 지미 오빠와 팔짱을 끼고 코치티용 춤을 추는 모습을 리페 선생님께 보여드리지 못한 거예요. 이번에 존 그리어 고아원에 가시게 되면 이것을 꼭 원장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주디 에벗. 추신. 아저씨, 만약 제가 대작가가 되지 않고 평범한 여자가 된다면 아저씨는 크게 실망하시겠죠?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아저씨, 오늘 마을까지 걸어갔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겨울은 겨울답게 비보다 눈이 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저씨는 어떠세요? 오늘 오후에 뜻하지 않게 저비스 펜들턴 씨가 우리 학교를 방문하셨어요. 1파운드에 약 454g 정도니까 5파운드나 되는 초콜릿이 들어있는 상자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줄리아와 같은 방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들의 이야기가 무척이나 재미있으셨는지
펜들턴 씨는 우리들의 공부방에서 차를 마시기 위해 기차 시간까지 늦추셨어요. 우리는 펜들턴 씨가 우리 방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어요.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기숙사 안으로 들어오시기가 힘든데 삼촌이니 오죽하겠어요. 형제 자매나 사촌은 어림도 없는 얘기죠. 줄리아는 삼촌이 확실하다는 것을 맹세하고 군청에 증명서까지 받아야 했어요.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마치긴 했지만 만약 사감 선생님께서 펜들턴 씨가 잘생긴 젊은 남자라는 것을 아셨다면 허락해 주셨을지 지금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는 치즈와 검은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와 차를 마셨어요. 펜들턴 씨는 차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신 뒤에 샌드위치를 4개나 드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여름 로길로에서 지냈던 일과 그곳의 샘플씨 부부와 말, 소, 병아리 등에 대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펜들턴 씨가 알고 있는 가축들 중에는 그로버가 남아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죽었어요. 그 말은 펜들턴 씨가 농장에 있을 때 아주 작은 망아지였는데 지금은 불쌍하게도 너무 늙어서 절룩거리며 겨우 목장을 어슬렁거릴 정도였어요. 펜들턴 씨는 샘플씨 집의 음식 저장실 찬장 맨 아래 파란 접시가 뚜껑처럼 덮여있는 노란색 항아리 안에 지금도 도넛이 들어있냐고 물어보았어요. 물론 지금도 그대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목장 근처에 바위가 겹쳐있는 장소 아래에 지금도 우두척에 동굴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모두 그대로였어요. 에머사이가 올여름에 토실토실하게 살이 찐 커다란 회색 우두척을 잡았는데 그 우두척은 펜들턴 씨가 잡았던 우두척의 25대째 후손이래요. 저는 펜들턴 씨를 저비스 도련님이라고 불렀지만 별로 기분이 나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줄리아는 이렇게 상냥한 삼촌의 모습은 처음 본대요. 보통 때는 말도 걸기 어려울 정도로 근엄한 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줄리아에게는 사람이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남자를 대할 때에는 무엇보다 그것이 중요한데 말이에요. 고양이도 털이 자란 방향으로 쓰다듬으면 편안하게 잘 따르지만 거꾸로 쓰다듬으면 핥히려고 덤비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해요. 이건 기품 있는 말은 아니지만 무슨 비가 이렇게 억세게 내리죠? 아저씨가 계신 곳도 지금 비가 오나요? 오늘 밤 성당에 갈 때는 헤엄쳐서 가야 할 것 같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주디가. 1월 20일 키다리 아저씨께 요람에서 사라진 여자아이가 아저씨의 품속에 안겨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제가 그 아이인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이것이 소설이라면 여기에서 아름답게 끝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어디에서 태어난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건 정말 묘한 느낌을 갖게 해요. 조금은 자극적이고 로맨틱한 느낌이에요.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저는 미국인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꽤 많거든요. 저는 고대 로마인의 직계 자손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해적의 딸인지도 모르죠. 그것도 아니면 추방당한 러시아인의 자손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면 지금쯤 시베리아 감옥에 있어야 할 거예요. 집시일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집시일 것 같아요. 저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버릇이 있거든요. 아직 제대로 실행에 옮겨본 적은 없지만요. 아저씨는 제가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겪었던 부끄러운 사건을 아시나요? 제가 과자를 훔쳤다는 이유로 벌을 받고 고아원을 도망쳤던 일 말이에요. 이건 평의원님이라면 누구라도 읽을 수 있는 노트에 씌어 있어요. 하지만 아저씨,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겨우 9살짜리, 그것도 항상 배가 굶주려 있는 여자아이에게 식당에서 혼자 칼을 갈도록 내버려두고 모두 밖으로 나가버린 상황에서 말이에요.
바로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과자가 담긴 항아리를 두고 말이죠. 그리고 돌아와 보니 그 아이의 입가에 과자 가루가 묻어 있었죠. 모두의 오해를 산 건 보나마나 뻔한 일이었죠. 사람들은 그 아이의 팔꿈치를 붙잡고 따귀를 한 차례 때렸어요. 게다가 식사 후에 푸딩이 나오자 그 아이를 세워놓고 다른 아이들에게 이 아이는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 벌로 푸딩을 주지 않는다 라고 말했으니 그 아이가 도망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결국 그 아이는 6km 정도 도망갔다가 붙잡혀서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왔어요. 그 바람에 일주일 동안은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마치 죄라도 지은 강아지처럼 뒷마당에 말뚝에 묶여 있었어요. 성당의 종이 울리고 있네요. 성당에서 돌아오면 학생회에 가봐야 해요. 오늘은 재미있는 편지를 쓸 생각이었는데 우울한 이야기만 늘어놓아서 죄송해요. 친애하는 아저씨,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주디. 추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가 중국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2월 4일. 키다리 아저씨께. 셀리의 큰오빠인 지미가 우리 방 한쪽 벽을 완전히 가릴 정도로 커다란 프리스턴 대학에 교기를 보내주었어요. 저를 잊지 않아서 정말 고맙기는 했지만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셀리도 줄리아도 이것을 걸어두는 것은 반대거든요. 올해 우리 방은 빨간색 가구로 장식했는데 거기에 오렌지색과 검은색이 어우러져 있는 깃발을 걸어두면 얼마나 어색할지 상상할 수 있으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멋지고 따스해 보이는 두꺼운 벨트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아까운 일이에요. 이것으로 목욕 수건을 만들어 볼까요? 제가 쓰던 것은 세탁을 했더니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요즘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는 것을 계속 잊고 있었네요. 물론 편지만 보고 상상하시기는 어렵겠죠? 저는 거의 모든 시간을 학과 공부에 전념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5과목 이상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쓸 틈이 없답니다. 진정한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이라도 애착을 갖고 끊임없이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화학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역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소한 것에 매달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화학 선생님과 역사 선생님 사이에서 얼마나 갈팡질팡하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저는 역사 공부가 가장 재미있어요. 제가 만약 정보강 윌리엄이 1492년에 건너왔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은 1100년이라고 주장하거나 1066년이라고 주장해도 그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 선생님이 너그럽게 봐주실 테니까요. 그래서 역사 공부는 안심이 되지만 화학 공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6교시 종이 울리고 있네요. 오늘은 실험실로 가서 산과 염기와 알칼리에 대해 조사해야 해요. 저는 실험용 앞치마를 염산에 태워 접시만한 구멍을 만들어 버렸어요. 만약 이론대로라면 이 구멍을 강한 암모니아로 중화시켜서 다시 막으면 되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시험은 다음 주로 다가왔지만 저는 자신 있답니다. 언제나 아저씨 곁에 있는 주디. 3월 5일. 키다리 아저씨께. 3월에는 따스한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하늘에는 새까맣고 묵직한 구름만 잔뜩 끼어 있어요. 그리고 소나무 숲에서는 까마귀가 야단스럽게 지저귀고 있어요. 어쩐지 제 마음을 설레고 들뜨게 만드는 날이에요. 이런 날은 책을 덮고 언덕 위의 바람과 함께 마구 달려보고 싶은 기분이 들어요. 지난 토요일에는 친구들과 함께 질퍽질퍽한 시골길에서 여우잡기를 하며 8km나 뛰어다녔어요.
여우로 정해진 잘게 찢긴 종이를 잔뜩 가지고 있는 3명은 27명의 사냥꾼들보다 30분 먼저 출발했어요. 저는 그 27명의 사냥꾼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사냥꾼 중에서 8명이 게임 도중에 포기하는 바람에 마지막에는 사냥꾼이 19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우들은 언덕을 넘고 옥수수밭을 가로질러서 늪지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우들이 어디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했어요. 우리는 겨우 그들을 발견하고 언덕을 넘어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절반쯤은 복사뼈까지 흙투성이가 되었죠. 그런데 그만 여우들의 발자국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25분이나 시간을 허비했어요. 늪에서 겨우 빠져나온 우리는 언덕 위의 숲을 지나 헛간의 창문 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헛간 문은 모두 잠겨 있고 창문은 위쪽에 나 있는 작은 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창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헛간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았죠. 그랬더니 낮은 오두막 지붕을 지나 울타리 위에 도망친 발자국이 있었어요. 여우들은 그곳에서 사냥꾼을 헤매도록 할 생각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역이용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목장을 따라 3km 정도 쫓아갔는데 종이 조각을 뿌려놓은 간격이 너무 멀어서 우리들이 그 흔적을 찾는데 꽤 고생을 했어요. 이 놀이의 규칙은 2m 정도의 간격으로 종이 조각을 떨어뜨려야 하거든요. 전 이렇게 긴 2m는 처음이에요. 하지만 2시간 가까이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마침내 여우들이 크리스텔 스프링시의 부엌으로 들어간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 부엌은 학생들이 건초를 담는 수레를 타고 와서 닭고기나 와플을 먹는 장소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느긋하게 앉아 우유와 벌꿀과 비스킷을 먹고 있는 3마리 여우를 발견했죠. 여우들은 설마 우리가 이렇게 먼 곳까지 따라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지 무척 놀라는 것 같았어요. 헛간 앞에서 포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우 사냥은 그렇게 끝이 났고 양쪽 모두 자기들이 이겼다고 주장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여우들을 학교로 돌아오기 전에 붙잡았기 때문에 저는 사냥꾼 쪽이 이겼다고 생각해요.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우를 잡으러 뛰어다녔던 19명의 사냥꾼은 메뚜기처럼 의자나 책상을 넘어다니며 벌꿀 좀 줘 라고 소리쳤어요. 벌꿀은 모두가 맛볼 수 있을 만큼 많지 않았거든요. 크리스텔 스프링 부인은 이건 우리가 붙인 별명이고 진짜 이름은 존슨 씨예요. 딸기잼 한 병과 지난주에 사탕 단풍으로 만든 메이플 시럽 그리고 검은 빵 3개를 갖다 주었어요. 학교로 돌아온 것은 6시 30분이 지나서였어요. 모두 저녁 식사 시간에서 30분을 지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식당으로 우르르 몰려갔어요.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성당으로 미사 드리러 가는 것도 빠졌어요. 우리들의 흑도성이 신발이 멋진 변명거리가 되어주었죠. 아참, 시험에 대해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했네요. 모두 잘 보았어요. 이제는 시험을 잘 보는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낙제 따위는 하지 않아요. 1학년 때 그 지긋지긋한 프랑스어와 기하학을 실패하지 않았다면 우등생으로 졸업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상황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건 지금 공부 중인 고전 문학에서 베낀 거예요. 아저씨는 고전 중에서 햄릿을 읽어보셨나요? 만약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세요. 아주 멋진 작품이에요. 지금까지 셰익스피어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멋진 글을 썼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분명히 소문만 요란한 작가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가지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의 주인공이 된답니다. 지금 저는 오피리아예요. 그것도 인정이 아주 많은 오피리아죠. 저는 언제나 햄릿을 즐겁게 해주고 아끼며 때로는 꼬집기도 하고 감기가 걸리면 붓기나 고통을 가라앉히기 위해 목에 스포를 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완전히 고쳐주지요. 임금님과 왕비님은 돌아가셨어요. 바다에서 조난당했기 때문에 장례식도 치를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햄릿과 저는 아무런 불편 없이 덴마크를 다스리고 있는 중이에요. 햄릿은 정치를, 저는 자선 사업을 하고 있죠. 저는 훌륭한 시설을 갖춘 고아원을 몇 개 만들었어요. 만약 아저씨도 저희 고아원의 평의원님들을 보시고 싶다면 기꺼이 소개해 드리겠어요. 틀림없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인정 많은 덴마크 왕비 오피리아. 3월 24일, 25일인지도 모르겠어요. 키다리 아저씨, 전 천국에 갈 수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받아서요. 죽어서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면 불공평하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시겠어요? 제르샤 엘벗이 교지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단편소설 공모에서 입선했어요. 상금도 자그마치 25달러나 되고요. 게다가 저는 아직 2학년인데 말이에요. 응모자는 대부분 4학년이거든요. 제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제 생각이지만 저는 순조롭게 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페 선생님이 다른 평범한 이름을 지어주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제르샤 에벗. 어쩐지 무슨 여류 작가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봄에 공연할 셰익스피어 연극 뜻대로 하세요에도 출연하게 되었어요. 저는 로잘린드의 사촌인 실레아 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금요일에 줄리아와 셀리와 함께 쇼핑하러 뉴욕으로 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펜틀턴 씨와 연극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우리를 초대해 주셨거든요. 줄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지만 셀리와 저는 마더 워싱턴 호텔에서 머물 거예요. 아저씨,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호텔이나 극장에 가본 적이 없어요. 오래전에 성당에서 있었던 행사 때 그곳 교구에서 고아들을 초청해 준 적은 있었지만 그건 진짜 연극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과는 달라요. 저희가 보러 가는 연극은 바로 햄릿이에요. 너무너무 근사해요. 셰익스피어 시간에 우리는 4주일 동안이나 햄릿에 대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사도 거의 다 외우고 있어요. 저는 이 모든 일에 너무 들떠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예요.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이 세상은 정말 즐거운 곳이에요. 주디. 추신. 지금 막 달력을 보니 오늘이 28일이네요. 한 번 더 추신. 오늘 한쪽 눈은 갈색이고 다른 한쪽 눈은 파란색인 전차 차장을 보았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탐정소설의 범인으로 제격이 아닐까요?